여기 CAD 파일이 있습니다. CAD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파일에 임포트 메뉴를 쓰셔도 좋습니다. 임포트 메뉴를 쓰실 때는 반드시 여기 파일 형식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다음 옵션에 갑니다. 다른 거 이 위에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는데 여기 유니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니트가 이게 모델 유니트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밀리미터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K. 자,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도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 폴더로 찾아갑니다. 선택한 다음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옵션 창이 뜨죠? 옵션 창에 보면 여기 밀리미터 반드시 단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우리는 단위에 민감해야 돼요. 단위에 둔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를 써야 되는데 인치 도면을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쓰는 게 아니고 둔감해서 그래요. 아는데 단위에 둔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파일은 컴포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자, 트레이에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 있죠? 여기 컴포넌트의 집그림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로 들어와요. 그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로 들어온다. 컴포넌트는 CAD에서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블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꼭 해요. 우리 교육 중이잖아요. 그래서 해요. 만약에 저보고 해라 그러면 저는 반은 하고 반은 안 해요. 내가 편한 만큼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안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태그요. 태그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태그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심선,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엔 필요하지 않은 선입니다. 여기 네모나게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이거 문자예요. CAD에서 열어보면 이거 문자입니다. 문자가 깨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요 단열재 공간 있잖아요. 이런 단열재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선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초보자니까 이런 선들이 많이 있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이런 거 선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꺼버리면 돼요. 눈으로 끄면 돼요. 문자 있네요. 그죠? 해치 있네요. 이렇게 꺼버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돼요.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태그 사용법을 조금 익힐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보았듯이 눈이 온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의 레이어라는 부분이 태그입니다. 오토캐드의 레이어, 스케치업의 태그.
실제로 스케치업 2017 버전, 18 버전에서는 태그가 아니고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옛날 아래 버전에 보면 이거 레이어로 돼 있어요. 근데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태그라는 건 결국은 레이어예요. 제일 앞에 눈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직관적이죠. 온오프라는 거. 내가 눈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이네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 바꾸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시라고 되어 있죠. 선의 모양이요. 선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도 선의 모양까지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필 그림 있죠. 이거 연필 그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트레이를 약간만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연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작업하는 태그,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란 뜻입니다. 그럼 내가 선을 그리면 여기 ELE, 즉 엘리베이션이라는 태그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하죠. 위에 보면 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셀렉트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3D 상태의 쉐입 상태의 형태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컬러셋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에디트요. 자, 에디트를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All Same으로 되어 있죠. All Same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색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by Material로 바꿉니다. 자기 색, 자기 재질색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엘리베이션의 색상을 바꿀 겁니다.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안 바뀌어요. 엘리베이션의 색상을 바꿨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죠? 여기던가? 네. 태그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 있죠. 얘를 누르면 여기 컬러 바이 태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 바이, 즉 색상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바꿔보시죠. 자, 엘리베이션 원래 흰색이니까 다시 흰색으로, 그리고 매트리얼이 아니라 올 세임으로, 그리고 바이 태그는 그냥 체크해 두세요. 자, 태그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더하기 키가 2개가 있습니다. 더하기 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태그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룹에다 넣어버리면 그룹에 묶이게 돼요. 태그 그룹이 됩니다. 이 태그 그룹을 글쎄요, 아직까지는 써본 적은 없어요. 태그 그룹을 쓰면 좋기는 해요. 태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태그 그룹으로 관리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관리할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꾸로 할 겁니다. 지워야 할 걸 감출 겁니다. 여기 없어져야 될 거를 보통은 이렇게 하죠. 내가 남길 걸 감춥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다 남길 걸 감추고 나머지 선택해서 지워요. 이해되시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할 겁니다. 내가 남길 걸 감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남길 걸 감추고 지울 걸 눈으로 보이게 할 겁니다. 맞나? 다시. 자,
전체를 분해할 겁니다. 지금 컴포넌트잖아요. 이거 익스플로드 한번. 근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여기 익스플로드가 활성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누군가 그룹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파란색이 싹 바뀝니다. 얘네들이 분해된 거예요. 다시 오른쪽 딱 누르면 익스플로드가 비활성됐습니다. 더 이상 분해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해될 게 없을 만큼 다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게 자꾸 감출 겁니다. 자, 중심선 우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중심선, 자, 디폴트 놓고 중심선 감춥니다. 퍼니처, 가구는 써야 돼요. 해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 필요 없고요. 문자 필요 없고요. 자, 요만큼 감추게 됩니다. 자, 감추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얘도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그 다음에 요 선을 지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이거 용머리 선이죠? 요거 용머리 선입니다. 나중에 지우세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태그를 만들 겁니다. 2D 도면.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태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태그를 바꾸는 방법은 어디로 가요? 엔티티 인포로 갑니다. 내가 태그를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이 객체에 대한 태그가 여기 나와요. 지금부터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딱 가이드 역할만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 찍히죠? 여러 개가 선택돼서 그래요. 하나만 선택하면 그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텐데 너무 많은 게 선택돼서 이렇게 물음표로 나온 겁니다. 태그도 안 나와요. 요거를 2D 도면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전부 다 2D 도면으로 간 겁니다. 자, 확인이요. 어떤가요? 한 번에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랑 이거 모델링을 몇 개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이겁니다. 도면 불러와서 다 2D 도면에다가 태그 바꾸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메이크 그룹 할 겁니다. 헤이. 자,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그런데 그룹이 어디로 들어가요? 언태그드. 왜 언태그드예요? 지금 선택이 어디 돼 있어요? 언태그드. 그러니까 그룹도 마찬가지로 2D 도면으로.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객체도 태그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룹도 태그를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룹을 다른 태그로 놨어요. 제가 이렇게 그룹을 다른 태그로 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도 반응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반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객체 태그에서도 반응하고 그룹 태그에서도 반응하고. 안 헷갈릴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객체가 지니고 있는 태그와 그룹의 태그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틀어지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객체는 다른 태그, 그룹도 다른 태그. 그러면 막 각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룹에 대한 태그도 2D 도면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맞추어 보시죠. 여기 태그들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 다 키고, 자, 선택을 해볼까요? 자, 요만큼 선택합니다. 기억하시죠?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그죠? 선택하고, 보니까 여기 될 키가 없어요. 여기 눌러보니까 딜리트 태그 있네요. 여기 합치기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콜랩스는 합치기예요. 셀렉트 전체 선택이고, 그리고 여기 딜리트 태그 있죠. 이거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냥 키보드에서 벨키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구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여기 딜리트 태그 나옵니다. 자, 이렇게 띄워보시죠.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엔티티 사물이 in the model 여기 화면에 have been tagged 레이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객체들이 선이든 원이든 호든 이 객체들이 태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너 그 태그 지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금 여기에 태그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센터라는 태그에 중심선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태그를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선, 살아있는 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ssign another 태그, 그 엔티티들을 다른 태그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 다른 태그로 지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지정 안 할 거예요. delete the entity. 내가 태그를 지운다고 했으니 그 안에 있는 객체도 지우겠습니다. delete 태그입니다. 이 중심선들 사실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워야 돼요. 그래서 delete the entity 누르고 OK.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3D 벽, 그리고 여기다 착각. 이제부터 모델링을 할 건데 우리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렉탱글일 거예요. 자, 여기 계단이죠. 그리고 여기 현관이고요. 여기 온돌입니다. 여기 욕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방, 방,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실. 맞습니까? 이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서에 나왔던 예제라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정도는 도면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서 문지방이 없는 바닥을 설계할 겁니다. 문지방을 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다 하나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100mm만, 여기에 비해서 100mm만 낮으면 되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150mm.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그려보죠. 이거 그냥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이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때 요 선들 있잖아요. 그죠? 요 선들은 지웁니다. 왜요? 여기 같은 높이잖아요. 레벨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냅둡니다. 자, 이거 칼라바이 태그도 끕니다. 자, 렉탱글. 자, 여기 선 나눠줬죠? 그럼 이 선도 또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 여기는 턱이 되겠죠. 여기 지웁니다.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치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이걸 전부 다 할 거예요. 자, 쉬운 쪽에서 이렇게 그려나가시면 돼요. 여러 조각으로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우면 돼요. 우리가 찾기 편한 쪽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턱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가 턱이 져요. 벽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달라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 태그는 잠글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울 건데 이렇게 지우면 같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태그 잠글 겁니다. 잠그는 방법은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여기에 락 기능이 있습니다. 락을 누르시면 이렇게 잠기게 돼요. 선택이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됐다는 뜻은 잠겼다는 뜻이에요. 여기 중복선 같은 거 이렇게 지워져도 남습니다. 탭이 단계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우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이런 식으로 욕실도 마찬가지. 욕실 통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계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통합하고 여긴 따로 떼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합하고 여기를 자르고. 자, 안쪽만 먼저 이렇게 채워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라인 명령을 통해서 바깥의 선을 그려줍니다. 쭉 그려주시면 돼요. 벽체를 쭉 그려주세요. 그러면 벽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벽체를 침범하진 않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벽체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 창대가 벽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대 밑으로 벽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2D 도면을 끄면 우리는 이렇게 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데 문 부분 있죠? 문 부분에 선 안 그리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선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2D 도면을 끄시고 분명히 3D 벽체에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린 선들이 저처럼 깔끔하게 그려졌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계단을 하나 올려보죠. 여기 계단 하나가 150이에요. 그죠? 푸시 앤 풀로 150. 그러면 얘는 150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일단 150 올리고 여기서 다시 150. 그 다음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다시 150. 그러면 계단을 따라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기 욕실이네요. 푸시 앤 풀. 자, 온돌까지 올렸다가 거꾸로 여기서 100mm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150mm, 여기는 100mm 차이가 나겠죠.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난간을 올려야 됩니다. 난간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 여기서 150mm를 올리시면 돼요. 150.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과 똑같이 올린 다음에 150을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난간 모습이 보기 흉하죠? 네.
선을 연결해 봅니다. 이런 모습이면 난간의 모습은 깔끔하게 만들어지는군요. 자, 난간까지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창문의 위치를 좀 체크했어야 되는데 창문의 위치가 체크가 안 됐군요. 다행히 벽체 올라가기 전이라 창문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네요.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창문을 혹은 개구부를 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창문들을 체크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려보시죠. 창문들의 위치를 그려보시죠. 이제 벽체를 하나씩 올릴 겁니다. 벽체를 올릴 때 계속 걸릴 거예요. 어디까지 올릴 거냐면 여기 온돌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온돌과 선을 맞추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이 위에 뭐가 올라가요? 벽돌이 쌓이는 거죠. 단열재가 들어가고 다시 벽돌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 이 선이 남게 돼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소메트릭이잖아요. 아이소메트릭은 바닥에서 21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장 있죠. 천장에서 300mm 내린 다음에 위에 싹 자르고 걷어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아이소메트릭은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천장에서 밑으로 300mm를 커팅한 겁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게 2400mm죠. 그러니까 이 벽체의 높이가 2100mm가 되네요. 이해되셨나요? 창문은요.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1200이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200이겠죠. 위치가 다 달라요. 자,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벽체부터 자, 컨트롤 키 하나 눌러주면 자, 보세요. 그냥 돌출하면 여기 선이 없죠. 그죠? 근데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면 선이 생깁니다. 2100mm.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지워요. 푸시앤풀 2100mm. 창문 빼고 푸시앤풀 2100mm. 맞네요.
일단 벽체만 전부 다 2100mm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벽체만 쭉 올려봅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부터는 창문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는 1200이요. 필요 없는 선들 삭제. 여긴 방창입니다. 그러니까 1200이요. 방창은 1200입니다. 방창은 위에서 1200, 아래에서 1200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얼마나 내릴지 몰라요. 이미 300mm가 날라갔어. 300mm 지웠으니까 그냥 아래에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여기도 1200, 여기도 1200, 여기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냅둡니다. 여기 3개 빼고, 여기는 거실이니까 냅두고, 여기 하나, 둘, 셋, 4개, 1200 올려보시죠.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요, 주방입니다. 주방이에요. 자, 식탁이 있고 창문이 있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으면서 뒤에 후원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우린 식탁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모델링을 해봤어요. 식탁의 높이가 대략 700에서 720mm, 720에서 750, 대략 한 700에서 750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창문의 높이는 700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높아야 돼요. 한 800이나 900 정도. 앉아서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이 700mm란 말이죠. 900mm면 여기서 이게 손바닥 한 뼘 정도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얼굴 높이에 이렇게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그냥 여기다가 1200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다가 900을 줄 겁니다. 방금 전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900을 줬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밑으로 돌려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싱크대가 있고 창문이 있죠. 두 가지예요. 그러면 주방 환기창이란 얘기죠. 주방 환기창. 자, 기억나시나요? 주방 환기창의 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있네요. 주방 환기창이 두 개예요. 이게 주방 환기창이고 이건 주방창이고, 저희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방창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주방창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상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거죠. 이런 주방 환기창은 상부장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밑에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주방 창문일까요? 주방 환기창일까요? 주방 환기창을 쓸 겁니다. 높이가 450이에요. 그리고 폭이 1200입니다. 그러면 주방 환기창이기 때문에 싱크대 위에 있어요. 싱크대 위에 있습니다. 싱크대의 높이는 대략 850mm. 이렇게 볼까요? 싱크대 높이가 대략 850mm. 그 다음 이 위에 이렇게 물이 벽에 넘치지 말라고 올라간 게 이게 100mm. 그럼 950mm. 그렇다면 주방 환기창은 대략 100mm, 그러니까 1000mm 이상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 거냐면 1100mm요.
푸시 앤 풀 1100mm. 자, 이건 하지 마세요. 자, 푸시 앤 풀 컨트롤 키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45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환기 창이요,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구멍 난 상태에서 모델링 하려면,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서 넣으려면 많이 힘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조금 더 팁을 주자면, 양쪽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450mm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450mm를 올려놓으세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450mm,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다 대면 되니까 이렇게 미리 선을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려 넣으셔도 돼요. 두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창도 역시 작아요. 여기 600mm입니다. 600mm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300, 이 아래 300. 푸시 앤 풀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밑으로 300. 그러면 기본 창문 위치는 다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벽체는 이게 다예요. 나머지 이제 창문하고 문을 넣으면 돼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제 벽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창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3D 창문, 그리고 연필 체크.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창문 만들 겁니다. 쉬운 거부터 해봅니다. 제일 먼저 창틀을 만들어야 돼요. 자, 렉탱글,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뺍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45mm. 자, 지웁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150mm 줄까요?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가 되돌리기란 얘기예요. 페이스는 면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렉탱글 면을 그렸어요. 여기 하얗죠? 이거 앞면입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여기 색깔이 나오죠? 이거 뒷면입니다. 투사이드라고 해요. 앞면과 뒷면 투사이드라고 하는데, 일부러 뒷면을 끄집어낸 겁니다. 일부러 뒷면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메이크 그룹. 왜냐하면 전부 다 하얀색이면 모델링이 구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면을 뒤집어 놔요. 다행히 얘는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렌더링 합니다. 3D Max는 이렇게 하면 망해요. 3D Max는 투사이드 렌더, 즉 앞면만 렌더링하고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스케치업은요, 앞면 뒷면 다 렌더링합니다. 일부러 뒷면을 열어놓은 거예요. 저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면이 색상이 다르네. 선생님 거기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면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그룹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까지 그려보시죠. 이때 이 선이 이쪽으로 30mm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30mm를 더 보냈습니다. 자, 한번 옮겨보시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에 옵셋 60mm. 자, 가운데 지우고요.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창틀 만들어 보시죠. 가운데 유리 넣어야죠. 네, 유리를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 위치는 어딘가요? 가운데죠.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 놓습니다. 다만 여기다 재질을 한번 넣어보죠. 매티리얼, 그 다음에 글래스 앤 미러, 요거요. 옥색이죠. 자,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메이크 그룹.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얘네들을 창틀의 가운데로 놔야 돼요. 미드 포인트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미드 포인트로 놨으면 자, 얘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요. 여기가 미드 포인트입니다.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미드 포인트 라인 일자로 쭉 들어간 거. 자, 복사해 보시죠.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하나씩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복사. 자,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여기에 마감이 20mm 들어가죠. 그죠? 몰탈 20mm를 바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30mm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을 안 해요. 몰탈 20mm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0mm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그려주면 이게 FM대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이소메트릭이니까 멀리서 보니까 10mm가 들어갔는지 20mm가 들어갔는지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에다 맞춰 놓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건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창문과 창틀만 보이잖아요. 그죠? 잘 안 보이는 건 과감하게 생략해도 괜찮아요. 자, 창문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요만큼 선택을 하시고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다시 복사. 이 4개가 똑같아요. 여기 4개가 똑같습니다. 원점 0도 90도. 이렇게 4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4개는 복사하시면 돼요. 자, 복사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크기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렉탱글,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에서 빼고 옵셋 45mm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아이고 40mm래,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왼쪽으로 30mm,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넣어 보시죠. 여기도 그렇고, 어디까지 하냐면 주방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욕실창 있죠. 욕실창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은 이게 중간에 잘린 게 아니니까 창문을 온전하게 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옵셋 45mm. 자, 그 다음에 이 두께를 얼마로 주고 있나요? 보통은 80 정도를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얼마를 주고 있냐면 150을 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계단 높이 150, 그죠? 그 다음에 온돌 높이 150, 그 다음에 지붕 슬라브 150, 얘도 마찬가지로 150. 다 똑같이 150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요. 자, 렉탱글. 똑같이 미드 포인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선을 왼쪽으로 선택하고, 자, 왼쪽으로 30mm.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문의 이 폭이 60mm죠. 자, 옵셋 60mm.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40mm. 메이크 그룹.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렉탱글. 유리창 집어넣고요. 유리창의 위치 미드 포인트 맞춰주고, 자, 창문과 함께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을 해보시죠. 이제 이제부터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선택하고 요 끝점 복사하고요.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뒤돌려서 놓고 보면 여기 틈이 벌어져 있죠. 선택하고 미드 포인트. 네. 그러면 위치가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선택하고 여기 끝점.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복사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주방 환기창이 됩니다.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여기를 오픈해서 에디트 그룹해서 이 부분만 푸시앤풀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쪽 거실창입니다. 사실 거실창은 쉬워요. 크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높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앤풀. 오, 분해가 됐네. 왜 분해가 됐지? 다시요. 렉탱글. 옵셋 45mm.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창틀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렉탱글. 여긴 창문이 총 4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쪽으로 30mm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선택하고 30mm를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요거 하나입니다. 자, 선택하고 삭제. 요거 가지고 문 4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똑같이 창문을 만들 겁니다. 6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유리를 넣습니다. 중간에 위치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이제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가운데로, 그 다음 복사, 그 다음 또 복사, 자, 또 복사. 이렇게요. 4개가 딱 맞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요렇게 생긴 문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입니다. 요게 중문이에요. 중문이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화살표를 안 누르면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 위에 부분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45mm. 그 다음에 얘는 푸시 앤 풀이 여기까지예요. 150mm가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 앤 풀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렇게 10mm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시면 돼요. 여기도 10mm를 이렇게 꺼내 주시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런 식이 되게끔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면 이 아래 벽면보다 10mm가 나가고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10mm가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